2021년 올해의 책 에세이 베스트 3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노마드랜드, 마이너 필링스를 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2021년 올해의 책 에세이 편에서 베스트 3로 꼽았던 책들을 본격적으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읽었던 에세이 중에 정말 좋았다고 꼽았던 책이다 보니 간단히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에세이 책을 읽고 싶은 분들, 세 권의 책 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이 있는 분들, 다음에 읽을 책을 고민하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목정원 작가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입니다. 2021년 10월에 나왔어요. 종이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지라서 눈이 쌓여있는 표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표지가 더러워질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뒷표지에는 이렇게 크게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저자 소개란을 보면 목정원 작가는 여러 대학에서 전공한 공연예술학을 가르치면서 비평을 쓰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끔 사진을 찍고 노래도 부르는, 여러 면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분이십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공연예술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공연예술은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연주, 상연, 가창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출되는 예술을 가리킵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연주회, 무용이나 행위예술처럼 라이브 공연으로 현장성을 지닌 예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는 공연 예술을 시간 예술이라고 명명하면서 발생하는 동시에 소멸하는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그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위는 이미 소멸해버린 예술이 흐릿해지기 전에 아련한 기억을 붙잡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책이 서문부터 참 좋았어요. 이 책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프랑스에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2해 반을 더 보내면서 품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보았던 무대, 걸었던 풍경, 만났던 사람, 못 지킨 죽음, 읽었던 말들과 불렀던 노래가 담겨 있다. 서문에 실려있는 2문장으로 이 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글 공간에서에서는 프랑스 유학 시절에 들었던 특별한 노래 수업을 소개하면서 프랑스에서 보낸 시공간을 그렸어요. 이후 직접 찍은 사진과 프랑스에서 보았던 무대 또는 놓쳤던 무대, 만났던 사람 또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책이 좋았던 첫 번째 이유는 낯선 이야기와 적당한 거리를 조절하는 저자의 문장 때문이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낯선 개념과 단어가 자주 나와요. 공연 예술이라는 분야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고 프랑스어 표현이나 프랑스 거리, 분위기 등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게다가 독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대를 글로 묘사한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자의 문장은 그것을 일부러 쉽게 변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너무 어렵지 않게 담아내요. 이 책이 좋았던 두 번째 이유는 만듦새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각주가 눈에 들어와요. 사각형의 종이 아래에 각주를 몰아넣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책을 읽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싫어서 저는 각주를 잘 안 읽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 책의 각주는 페이지 좌우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페이지들은 2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진행되는 공간이 되고 종이 위에 적혀있는 글들이 연출하는 무대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이라는 제목은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글에서 저자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적어내려간 논문 이야기를 해요.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논문을 쓰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말하고자 했던 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모국어라고 해서 다를까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진심과 진심이 통한다면 침묵 속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담아서 전하는 그런 순간에는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이라고 믿고 싶고 침묵에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책 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적었지만 사실 행간에 담지 못한 이미 지나가서 희미해진 순간들이 있고 그건 읽는 독자의 몫으로 남기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서문으로 돌아가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들을 소개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말이 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모국어로만, 침묵으로만 호명되는 것들. 그러니 나는 아마도 다시 침묵 속으로. 아픔, 예술, 아름다움에게로.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제시카 브루더 작가의 노마드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21년 3월에 출간되었지만 원작은 2017년 9월에 나왔어요. 책을 바탕으로 한 동명의 영화는 2020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비롯해 여러 영화제를 휩쓸었고요. 원작과 한국어판의 표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제목 그대로 길 위를 떠돌아 다니는 삶.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고정된 주거지 없이 자동차에서 살며 저임금 떠돌이 노동을 하는 한 노년 여성을 중심으로 한 논픽션 르포입니다. 저자 제시카 브루더는 서브컬처와 경제의 어두운 면을 주로 다루는 저널리스트예요. 이 책을 쓰기 위해 3년간 밀착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서문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그들은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자신이 취재한 구체적인 인물 5명을 간단히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히 말하는 떠돌이, 뜨내기, 불황자, 정착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떠돌이, 뜨내기, 불황자, 정착하지 못한 자라고 하면 실패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그들은 미국을 살아내고 있고 길 위에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의 삶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고 은연중에 경고하는 듯이요. 책의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하우스 대 홈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을 어떤 이는 홈리스라고 부르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우스리스라고 부른다는 말이 나와요. 홈은 정서적인, 마음의 고향을 가리키는 의미로 하우스는 껍데기, 물리적인 집을 가리켜서 확실하게 분리시키죠. 54페이지 전후로 저자가 가장 집중적으로 취재한 린다의 유년 시절이 나오는데요. 몇 페이지로 간단하게 묘사된 린다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면서 아마도 그때부터 린다는 하우스가 아니라 정말로 안전한 홈을 갈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우스가 있어야 홈도 꿈꿀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우스가 있어도 홈이 없는 이들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순수한 노동으로는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제가 꼽은 두 번째 키워드는 워캠퍼입니다. 집 대신 차를 구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떠돌이 노동자를 워캠퍼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치앙마이에서 보았던 디지털 노마드족을 떠올렸어요. 지역과 상관없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었는데요. 능동적인 선택인지 수동적인 선택인지는 다르겠지만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지속되어 온 것 같아요. 노마드랜드에서는 워캠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대기업과 노동 현장을 보여주면서 워캠퍼와 노마드의 삶이 더욱 만연해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노마드랜드가 되는 거겠죠. 책에서 건져 올린 마지막 키워드는 지표종입니다.
지표종이란 생태계에 일어난 큰 변화를 알려주는 민감한 생명체를 가리키는 생물학 용어인데요. 저자는 책에 등장하는 노마드족, 워캠퍼들이 우리 사회의 지표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관찰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말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질문도 품게 되었어요. 저자는 하우스리스들이 길 위에서 희망을 찾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하우스리스가 아닌 사람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까? 이런 질문이요. 마지막으로 책 속에서 저자의 목소리가 담긴 문장 일부를 소개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보는 대로의 진실은 사람들은 힘겹게 싸우는 동시에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적응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연대감을 찾으려는 인류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해준다. 몇 달째 인터뷰하고 있던 노마드들은 무력한 희생자들도 걱정 없는 모험가들도 아니었다. 진실은 훨씬 더 미묘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캐시 박홍 작가의 마이너 필링스입니다. 캐시 박홍은 1976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미교포 2세대의 예술가입니다. 집안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했고 대학에서 시를 전공하면서 시작과 예술 비평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저자의 특징과 표지 앞에 적혀있는 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이 문장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경험한 것들과 내면에 고여있는 감정들이 담겨 있겠구나 짐작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노마드랜드와 마찬가지로 이 책도 책 속에 나오는 키워드로 내용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당연하게도 마이너 필링스입니다. 마이너 필링스는 무엇일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책 속의 두 번째 글에서 저자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리처드 프라이어의 무대를 보면서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책의 제목이기도 한 마이너 필링스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해요. 소수적 감정은 일상에서 겪는 인종적 체험의 앙금이 쌓이고 내가 인식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의심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자극받아 생긴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따라서 보기에도 안 좋은 일련의 인종화된 감정을 가리킨다. 저는 오랜 시간 너무 당연하게 차별을 경험하다 보니 스스로 자기 감각을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습관처럼 따라오는 예민함과 모든 부정적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나는 여전히 차별받는다고 느끼는데 세상은 그런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고 말할 때 그건 내가 유난히 꼬아서 생각하는 과민 반응이고 오히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공격받을 때 저자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마이너 필링스를 지워버리는 주류의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독자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사실은 마이너 필링스였고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이 나의 잘못이나 과잉 반응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소중한 글이었어요. 다만 이 글이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고 나서도 마이너 필링스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다음 키워드로 설명될 것 같아요. 마이너 필링스를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두 번째 키워드는 Speaking Nearby입니다. 다른 영화 감독의 말을 빌려서 저자는 자신의 말하기 방식이 무엇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처에서 말하기 방식이라고 설명해요. 아시아계 미국인의 상태가 너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내가 아무리 전력을 다해봤자 그 전반을 다룰 수는 없고 그저 근처에서 말하기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정답을 말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변에 늘어놓기를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실려있는 글들이 완벽한 통일성을 갖추지 않고 조금씩 빗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런 설명을 읽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꼽은 세 번째 키워드는 유색인종 여성의 예술세계입니다. 다섯 번째 글인 어떤 배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는 여성, 더 절실하게는 유색인종 여성이 우정을 통해 미술가와 문인으로 성숙기를 맞는 이야기를 간절히 읽고 싶어진다. 문학사와 미술사를 깊이 파면 팔수록 나는 더욱더 고독해졌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렇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도 왜 여성들의 우정이 실패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하고 공감했어요. 그런데 저자는 어떤 배움에서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유색인종 여성이 어떻게 우정을 주고받고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다음 글 예술가의 초상에서는 7, 8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여성 예술가인 테레사 학경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마이너 필링스를 읽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무엇은 이야기되고 무엇은 이야기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왜인가? 자신이 살아온 궤적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다가가는 경험들을 징검다리 돌을 놓듯이 7편 소개하고 있는데요. 글을 읽다 보면 결국 제 안에 존재하는 마이너 필링스를 깊게 살펴보게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올해의 책 에세이편 베스트 3로 꼽았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노마드랜드, 마이너 필링스 세 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같은 책을 읽은 분들은 책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최근에 읽었던 비문학 책 중에 인상 깊은 책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문학을 편애하지만 그래도 좋은 책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에서 책 이야기를 이어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